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2018년에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들끼리 10년 뒤에 가장 유망한 이제 베스트 기업에 대해서 토너먼트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뭐 이상형 월드컵과 비슷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64개의 기업이 이제 엄청난 경쟁을 했는데요. 과연 어느 기업이 우승을 했을까요? 뜻밖에도 결승에 오른 두 기업은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였어요. 아마존은 위워크, 텐센트, 페이스북, 구글을 꺾고 결승에 올랐고요. 알리바바는 디즈니,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애플을 꺾고 결승에 올라왔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는 이때 32강에서 넷플릭스에게 패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2배 이상 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아마존의 승리를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에도 결과는 이제 64%의 득표율로 알리바바가 승리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뒤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1위를 한 거예요. 대체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이길래 그렇게 된 건지 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알리바바는 이분 마윈 회장이 창업한 회사예요. 이분이 원래 영어 교사였잖아요. 만리장성에서 영어 가이드 알바도 했는데요. 이때 가이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야후의 제리양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이분 손정희 회장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마윈 회장이 손정희 회장에게 6분간의 이제 사업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6분간 설명을 듣고 손정희 회장이 바로 200억, 우리 돈 200억을 투자한 거는 되게 유명한 일화죠. 마윈은 이 200억으로 알리바바를 제1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키웠고요. 2014년에 알리바바가 이렇게 뉴욕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서 손정희 회장은 무려 2,700배의 수익을 거두게 돼요. 엄청난 수익이죠. 이때 알리바바가 상장했을 때 뭐 가격이 거품이니 많이 말이 많았는데 결국 5년 뒤에 주가는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갔죠. 중국에 뭐 팡, 마가 등 이제 플랫폼 기업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BAT라고 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이두와 텐센트는 확실히 중국 정부가 이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애들을 이제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좀 그런 혜택을 좀 본 케이스예요. 근데 이 알리바바는 다른 게 정말 순수하게 본인들의 힘만으로 당시에 이제 글로벌 유통 공룡이던 이베이죠. 이베이와 경쟁에 승리한 거예요. 심지어 아마존마저도 중국에서는 일명 쪽도 못 쓰고 있어요. 점유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만큼 엄청난 기업이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미국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순수한 개인 시장으로 보면요. 이미 2017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매년 10%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미국은 성장률이 거의 뭐 2에서 4%, 아직 많이 낮죠. 그리고 중국은 온라인 비중이 높아요. 거의 지금 20% 이상 내는데 미국은 온라인 비중이 10%도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좀 한참 아래예요. 성장률도 온라인 성장률이 뭐 중국은 거의 20, 30%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10% 중반대로 많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신은 원래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혁신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또 중국이라는 역설이 여기서 있어요. 중국이 사실 좀 뭐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중국 회사에 다니고 이제 중국인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는 이 중국은 곧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이다시피 중국 온라인 시장의 압도적인 그 기업은 알리바바예요. 이게 다 알리바바거든요. 무려 6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뿐 아니고 오프라인까지 다 합쳐도 무려 15%의 엄청난 점유율입니다. 이게 2018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교하시는 분이 많은데 순수한 전자상거래를 비교하려면 이 GMV, 그러니까 즉 물건을 판 총 매출로 봐야 돼요. 순수한 물건을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 매출. 이걸로 보면 알리바바는 그 아마존의 2.5배 큽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알리바바가 아마존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마존도 물론 훌륭한 기업이지만 저는 알리바바가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고 생각해요.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라자다라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알리바바가 품에 안았어요. 그래서 활발한 M&A와 인수로 해외 시장 매출이 이렇게 매년 40%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와 동남아는 그 인구의 20억인데 거의 이 20억의 대부분이 젊은 인구예요. 그 잠재력이 엄청난 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정말 진격의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신규 경쟁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생태계를 이렇게 이미 구축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바 유일한 경쟁자는 뭐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그리고 이베이 같은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일한 경쟁자는 바로 텐센트 뿐이에요. 이게 알리바바 진영, 이게 텐센트 진영인데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급 라이벌 관계예요. 전자상거래뿐 아니고 뭐 모바일 결제,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뱅킹, 공유 사업, 배달 및 배송, 스마트 헬스케어, 클라우드 사업 등 다방면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 중이에요. 아니 거의 전쟁이죠, 전쟁. 아직까지 이제 전자상거래나 그리고 물류 쪽으로는 이 알리바바가 우세한데 이 텐센트는 위챗을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이나 그리고 게임 쪽으로 컨텐츠 쪽으로는 아직은 이 텐센트가 우세한 편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 서로에게 이런 라이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혁신과 그리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이 사실 전자상거래보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이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첨단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높죠.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 텐센트와의 차이도 크잖아요. 알리바바가 워낙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는 건 힘든데요. 가장 유망하게 생각되는 분야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에요. 그 중국 퍼블릭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32.4%씩 고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평균이 거의 16%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고성장하는 분야죠. 이 중국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1위가 누구냐면요. 바로 알리클라우드입니다. 알리바바 거죠. 중국 상장 기업의 무려 60%가 알리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건 텐센트가 뭐 뒤를 쫓고 있지만 아직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에서 압도적인 1위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직은 4위. 세계에서 아직 4위예요. 아마존이 압도적인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를 쫓고 있고요. 구글과 알리바바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그 2년 전 자료라요. 작년 기준으로 알리바바가 3위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직 점유율은 사실 낮지만 점유율은 뭐 낮죠. 하지만 성장률을 보면요. 미쳤거든요. 알리바바는 91.8% 성장하고 있어요. 구글은 93%. 저는 참고로 뭐 1위부터 4위까지 다 주주긴 한데요. 정말 클라우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이자 이제 먹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알리바바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제대로 한몫 챙기지 않을까 해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후에 두 번째 알리바바의 성장 동력은 좀 뜻밖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과 반도체 칩 설계예요. 알리바바가 반도체를 한다니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알리바바 자회사인 핀토구어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5G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 CPU를 이미 설계, 개발을 완료했어요. 저전력에 성능도 월등히 우수하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엄청나게 있을 텐데 제가 메모리 쪽은 좀 중국 쪽에서 추월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삼성에 투자를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비메모리 쪽, 그저 CPU나 GPU 같은 거는 중국이 좀 추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쪽도 경쟁이 더 치열해요.
알리바바뿐 아니고 화웨이까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네이버에 알리바바 인공지능이라고 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와요. 뭐 아까처럼 고성능 인공지능 칩 개발부터 이미지 인식 능력이 세계 1위라는 내용도 있고요. 독해 능력이 인간을 앞섰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난 전 세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쫙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알리바바의 고향 항저우는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고 있는 기사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있는데요.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초고속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렇게 전체 교통 차량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고요. 통제한다고 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통제하는 이유로 그 통행 시간이 무려 15에서 20% 단축되었다고 해요. 정말 서울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중국 대부분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모든 게 가능해요. 뭐 슈퍼, 편의점, 재래시장,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공과금 납부, 병원비,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까지 다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항저우에서는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 안면 인식으로 모든 게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법원을 개설해서 화상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의사를 만날 필요 없이 그냥 화상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원격 의료죠. 온라인으로 또 약을 배송받기도 하고요. 이 중국이 사실은 이미 발전이 엄청나요. 우리가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좀 보고 배워야 될 존재예요. 이 밖에도 뭐 환경, 관광, 안보, 민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앞으로 500개를 만든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 알리바바의 역할이 엄청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죠. 단순한 전자상거래로 알려진 알리바바가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대주주를 보면 좀 그 의문이 풀려요.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잖아요. 소프트뱅크가 바로 이 손정희 회장 거죠. 우리나라까지 와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말하신 양반이니 알리바바가 인공지능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이 손정희, 정희영의 바로 빅피처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요. 이제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무려 40% 증가했어요. 일회성 수익을 제외한 순이익 역시 40% 성장했거든요. 매년 매출과 이익이 40~50% 성장하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에요. 무슨 허마, 션성 등 신유통이 하는 게 있어요. 이 신유통 쪽은 무려 125%씩 성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이 클라우드 시스템도 64%씩 성장했습니다. 즉, 본 사업도 돈을 잘 벌면서 이렇게 40%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 먹거리인 이 신사업도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투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우한 폐렴 사태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퍼가 지금 2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존 퍼가 한 80이 넘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혁신 기술에 엄청난 현금 흐름으로 베팅하고 있는 회사치고는 좀 퍼가 너무 좀 박한 거 아닐까. 지금 좀 너무 저평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10년 뒤 가장 베스트한 기업으로 뽑은 기업이잖아요. 1위로. 우리의 우매한 판단보다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라비아나이트 원작 속 알리바바는 이분이 알리바바죠. 우연히 이 40인의 도적들이 감춰놓은 이 비밀 동굴의 암호를 알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도 10년 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마법 같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이 주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참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계속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